문제는 먼저 운동장의 둘레가 2000m입니다. 그때 현아는 분속 300m고 동욱이는 분속 100m일 때 100m이고 동욱과 현아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욱이는 현아보다 4분 먼저 출발합니다. 그럴 때 처음 만난 이후로 5번 만날 때까지 현아가 달린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먼저 식을 정리하게 되면 동욱이는 4분을 먼저 갔으므로 4 곱하기 100m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속이기 때문에 4분 먼저 갔으면 4 곱하기 100이 됩니다. 플러스 x를 달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x를 달린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동욱이가 이 4분을 제외하고 달린 시간은 100 곱하기 x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아는 300 곱하기 x가 됩니다. 그걸 다 합치게 된다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이후로 5번을 만나기 뭐야? 네? 왜냐하면 2000m거든요. 처음 만난 이후로 5번밖에 동욱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000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100 곱하기 x 플러스 300 곱하기 x는 960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400x는 9600이 됩니다. 이거를 합치게 되면 그러면 x는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현아 300m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300을 하면 7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7200m입니다. 지금 x 시간 동안 그 친구가 x는 시간이야? 뭐야? x는 시간, 달린 시간입니다. 좀 풀이하기가 독특하다. 그래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뭐 맞기는 하다만 그러면은 저 두 친구가 처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이야? 처음 만날 때까지요? 걸린 시간이요? 먼저 처음 시작해서 400m 4분이요. 현아로 먼저 4분을 출발했을 때 동욱이 기준이 아니면 현아 기준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만났을 때 동시에 만났을 때 동욱이 출발했을 때 8분. 동욱이 출발하고 8분. 네, 왜냐면 4분을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현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분. 4분 되겠지.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였구나. 네. 그래요. 답은 이게 설명해주고. 되게 빨리 돼가지고. 열심하다. 자, 어떤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시침과 분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 시계가 4시하고 5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대. 네. 그랬을 때 두 바늘에 이루는 각 중에 이렇게 되면 작은 각이 여기가 되는 거고 큰 각이 이쪽이 되는 거지. 이때 두 바늘에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이 이루는 크기가 90도일 때의 시각을 구하고 모든 시각을 구하고 그리고 분침과 시침이 일치할 때의 시각을 구하는 게 문제야. 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계가 이렇게 있다고 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경우야. 여기가 3시고 여기가 6시고 여기가 12시다. 12시를 기점으로 시침들의 분침들의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지금 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4시와 5시면은 시침이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치? 네. 이렇게 있으니까 정각 4시부터 출발을 해보자. 4시를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분침은 11을 가리키고 있어. 네. 근데 이 두 각이 90도를 이루는 각은 분침이 아직 시침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이동을 했을 때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만큼 그러면 시침도 이동을 하겠지? 네. 그랬을 때 이루는 각, 여기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분침이 시침을 넘어가는 경우. 아, 네. 넘어가게 되면 뭐 이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자. 그때의 바늘도 계속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겠지? 5시가 5시간 되면 정도 해야 되는 이렇게 시침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각 크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야. 됐죠? 네. 그러하다면 첫 번째 경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시침 같은 경우는 1분에 0.5도를 움직여. 네. 그리고 분침은 1분에 6도를 움직이지. 네. 두 개. 그래서 일단은 90도를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가 90도를 이룰 때의 시간을 4시 x분위로 하도록 하고, 첫 번째는 분침이 아직 시침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의 각의 크기를 구하도록 할 거야. 그렇다면 1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침의 각도가 더 분침보다 많이 벌어져 있겠지. 근데 4시까지는 120도야. 그래서 시침이 움직인 각의 크기는 x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는 120 플러스 0.5x가 돼. 네. 거기에서 분침이 움직인 각의 크기인 마이너스 6x를 하게 되면 이게 90도가 된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동명들끼리 계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5.5x는 30이 되고, x는 5.5분의 30이 되는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10배를 하게 되면 55분의 300이 돼. 네. 그래서 5를 약분하게 되면은 11분의 60이 되어서 5와 11분의 5가 되므로 첫 번째 케이스는 4시 5와 11분의 5분이 나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침이 검은색이야. 분침이 시침을 넘어갔을 경우. 그래서 분침이 이동한 각도에서 시침이 이동한 각도를 뺐을 때 그게 90이 된다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6x-120 플러스 0.5x가 90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마이너스 분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20이 되고 마이너스 0.5x가 되겠지. 그래서 6x하고 0.5x를 빼게 되면은 5.5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0은 이항하게 되면은 210이 될 거야. 90과 플러스가 돼서 210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x만 남겨놓고 양변을 5.5로 나누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배를 해주게 되면 55분의 2100이 돼요. 네. 근데 왜 6x 마이너스예요? 6x 마이너스. 자, 6x는 지금 분침이 움직인 가격 크기죠. 그쵸.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분침이 시침을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고 했어. 아,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분침의 각도 12부터 해서 이만큼 이동한 각도에서 시침이 이동한 각도를 빼게 되면은 그 각이 90도다라는 걸 이용하여 이렇게 써요. 네.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x는 55분의 2100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돼요? 네. 그럼 분모 분자 똑같이 5로 약분하게 되면 결과는 38과 11분의 2가 나와서 두 번째 경우는 4시 38분 11분의 2분이 된다는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두 바늘이 일치한다. 분침이 일치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침이 움직인 각의 크기와 분침이 이동한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 그때의 시간은 4시 y분으로 정할 거야. 네. x분은 이의 경우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6y는 120 플러스 0.5y가 되고, 동량끼리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5.5x는 120이 되므로 5.x요? 미안해 5.5y는 120이 되므로 양변에 똑같이 5.5로 나누게 되면은 y는 55분의 1200이 돼. 그러므로 4시 21과 11분의 9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시계의 흐름을 이해해요? 시계에서 4시부터 5시
시계는 분침과 시침이 있습니다. 이때 4시에서 시침이 4시에서 5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을 때 분침과 시침의 각도가 작은 각이 90도일 때 또는 분침과 시침이 일치할 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작은 각이란 시계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작은 각은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큰 각이 있고 작은 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는 하죠. 근데 좀 설명이 이렇게 저렇게 아니야. 네. 두 바늘이 360을 나눌 때 360을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180보다 작은 각이 되고 180도보다 큰 각이 됩니다. 그렇겠지? 이렇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경우 여기서 조금 일단 정각 4시보다 조금 지났을 때 시침이 분침보다 더 앞섰을 때 그때 90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5시가 거의 되기 좀 직전에 분침이 시침보다 앞서서 90도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먼저 여기서 360도이기 때문에 이제 시침이 앞서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침이 처음 정각일 때는 120도가 됩니다. 시침은 1분에 0.5도를 움직이고 분침은 1분에 6도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x를 움직인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x 움직인 시간. 그렇게 되면 120 더하기 0.5 곱하기 x 마이너스 6x는 90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은 90도이기 때문에 9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5.5x는 3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곱하기 55 나누기 55를 해주게 되면 55분의 300 나누기 55? 곱하기다. 여기 5.5 때문에 곱하기 55 곱하기 55를 하게 되면 값이 더 커지지? 55 해야 돼? 5.5 해야 돼? 뭐야? 이거를 나누기 55요. 나누기 55. 네. 그렇게 되면 55분의 100이 300이 됩니다. 즉 그걸 약분하게 되면 11분의 60이 나옵니다. 11분의 60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 5와 11분의 5가 첫 번째 경우는 4시 5와 11분의 5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침이 1분에 왜 0.5도를 움직일까? 먼저 그걸 알아보려면 시계가 있죠. 시침이 0.5도로 움직이는 이유는 시계가 있을 때 360도를 분침이 돌아가려면 360도잖아요. 그때 걸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시침은 고작 15도를 움직입니다. 왜냐면 한 바퀴 돌 때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시간 걸리기 때문에 360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30이 나옵니다. 즉 시침은 360도를 분침이 돌 때 30도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60도에 60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60을 하게 되면 6이 나오고 여기 30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0.5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시침은 1분에 0.5도를 움직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침이 분침보다 뒤에 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6x 마이너스, 왜냐하면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더 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120 플러스 0.5x는 9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걸 또 계산하게 되면 5.5x는 210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나누기 55를 해주게 되면 55분의 2100이 나옵니다. 또 약분을 해주게 되면 11분의 420, 즉 38과 11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답은 4시 38분, 4시 38과 11분의 2분이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분침과 시침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4시 y분이라고 하겠습니다. x는 3이기 때문에. 그러면 6y는 120 플러스 0.5y라는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5y는 120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똑같이 곱하기 55를 해주게 되면 y 곱하기 50으로 나누기 55. 그러기 전에 y는 55분의 1200이 됩니다. 그걸 약분하게 되면 11분의 23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1과 11분의 9, 즉 4시 21, 11분의 9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대형 트럭과 소형 트럭이 있습니다. 소형 트럭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형 트럭과 소형 트럭의 합습 15대입니다. 그때 15대를 다 사용하면 50만 원이 됩니다. 그때 모두 몇 개의 제품 운반이 가능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먼저 조건이는 대형 트럭 한 번에 30개를 옮길 수 있고 상자를 옮길 수 있고 소형 트럭은 한 번에 20개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4만 원이 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소형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럴 때 식을 세우면 x 곱하기 4 더하기 15 마이너스 x 곱하기 3이 됩니다. 여기는 먼저 대형 트럭 x 곱하기 4 왜냐면 4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형 트럭 15 마이너스 x 왜냐면 15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이 됩니다. 왜냐면 소형은 3만 원이기 때문에. 잠깐만. 네? 이 순서를 세운 식을 먼저 읊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식들이 세워진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대형은 4만 원이고 소형은 3만 원이 했기 때문에 여기 4가 오고 여기 4가 오고 여기 3이 아니 오고 무엇을 x로 두고 있어요? x는 대형 트럭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대형은 x가 되고 소형은 15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왜냐면 15대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거론이 돼야 돼. 네.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x 곱하기 4. 야, 답 얘기가 나와 지금 위에 식을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니까. 그리고 대형은 4만 원이기 때문에 4. 소형은 3만 원이기 때문에 3을 넣습니다. 그리고 총 합이 50만 원, 15대를 다 사용할 때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식은 x 곱하기 4 플러스 15 마이너스 x 곱하기 4는 50이다. 는 식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4x 플러스 45 마이너스 3x는 5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3x는 50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x는 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죠.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 트럭의 대수는 5대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5 곱하기 30, 30개 한 번에 30개 그 다음에 10 곱하기 20이 됩니다. 왜냐면 소형은 한 번에 20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0 더하기 15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50개가 나옵니다. 앉으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떤 지승이가 초콜릿 하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초콜릿을 받자마자 처음에 지승이는 전체 6분의 1을 먹었어. 그리고 민규는 전체 8분의 1을 줬고 승우는 4개를 줬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전체의 각각 12분의 1만큼을 줬대. 그리고 나가 놀았어. 그 사이 윤지가 들어와서 전체 3분의 1만큼을 먹어버렸어. 나중에 놀고 들어온 지승이는 울면서 남아있는 걸 다 먹었대. 그랬을 때 먹은 양이 지승이가 윤지 거에서 3개를 제외한 것을 3개보다 적은 게 지승이가 먹은 양이 된대. 네.
와. 근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 거야. 전체 상자의 초콜릿 개수를 x로 한다면은 전체 양에서 상대방에게 줬던 것들을 모두 빼고 라면은 지승이가 먹은 양이 나오겠지? 응? 그리고 윤지는 지승이보다 3개를 더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양이 x가 된다고 했을 때 민규 같은 경우는 전체 8분의 1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8분의 1 x가 돼. 그리고 플러스 4개를 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 12분의 1만큼을 줬다고 했으니까 12분의 1 x 곱하기 2가 돼. 근데 본인이 그리고 윤지 같은 경우도 전체 3분의 1을 먹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x가 되고 그래서 x에서 전체량에서 상대방들이 먹은 양을 빼게 되면은 윤지가 먹은 양의 수가 지금 같아지겠지. 결국에는 지승이가 먹은 양이 윤지가 먹은 양에서 빼기 3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괄호 안에를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하여 분수를 24로 좀 통분을 했어.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8분의 1은 24분의 3이 되고 11분의 1은 24분의 4, 3분의 1은 24분의 8이 됐어. 네.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놔두고 괄호 하나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분수의 값들은 모두 24분의 15x가 돼. 응? 그리고 이걸 괄호를 풀어가지고 동량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은 24분의 9x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변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 8분의 3이 되겠지? 근데 밑에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8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1x는 1이 되는 결론이 나와. 근데 4는 어디가? 4는 마이너스 2항에서 1. 이항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얘네 x를 문자로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4분의 1x는 1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네. 그래서 x는 24가 돼서 처음에 있던 초콜릿의 양은 2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잠깐만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지승이가 먹은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니? 전체 6분의 1을 먹었으니까 4개를 먹었겠지. 아 근데 남은 것까지 먹었다면서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 윤지가 먹은 양의 3개를 빼야 되는 거, 그치? 네. 윤지가 먹은 양이 3분의 1이니까 x가 24야. 거기에 마이너스 3을 해야 돼. 확인해? 이거 5개. 그러면 하나밖에 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음료수. 그럽니다. 처음에 지승이가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6분 초콜릿 전체 6분의 1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민규는 지승이가 상을 보고 몰래 숨었다가 지승이 간 뒤에 와서 8분의 1을 먹었습니다. 민규가 그러지 않았어. 네? 민규가 그러지 않았어. 저건 지성이가 다 준 거야. 아, 준 거예요? 아버지까지 다 드린 거야. 근데 좀 바꿔도 돼요, 스토리? 굳이 시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 때문에 말고 얼른 하세요. 알겠어요. 민규, 그리고 지승이는 전체 8분의 1을 민규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4개를 줬고,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각각 전체 12분의 1씩 줬습니다. 그리고 지승이는 나가서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던 도중 윤지가 먼저 돌아와 초콜릿이 있는 걸 보고 전체의 3분의 1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승이가 와서 보니 남은 초콜릿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승이는 울면서 남은 초콜릿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윤지는 지승이보다 3개를 더 먹었을 때 원래 상자에 있던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먼저 상자의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x 마이너스 8분의 x입니다. 아니야, 식이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민규는
전체 8분의 1입니다. 전체는 x이기 때문에 8분의 1 x가 됩니다. 네. 그죠? 왜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거죠? 뭐가 틀렸나요? 아니, 세세하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승이가 먹은 전체 상자의 초콜릿 개수를 지금 식을 세우려고 한다면 네. 지승이가 실제 먹은 양의 식을 세워야 하잖아. 네.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지승이가 한쪽에 있고 다른 쪽은 그 지승이가 먹었던 초콜릿 빼기 전체요. 전체 빼기 지승이가 먹었던 초콜릿 수. 즉 나머지 전체에서 지승이 나눠준 지승이가 나눠준 사람들 걸 빼게 되면 나머지가 다 지승이가 먹은 거잖아. 그쵸. 그거에 의한 식이잖아. 네. 그거에 너가 대한 너의 이름, 너의 언어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해봐. 먼저 한쪽 변에는 한쪽 이제 같다고 했을 때 먼저 여기서는 지승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나머지 값을 더해가지고 아니면 지승이가 먹은 양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먼저 전체 6분의 1 더하기 아니 윤지 마이너스 3. 윤지가 먹은 거에서 3개를 빼면 지승이가 먹은 양이 나오겠지. 근데 그 경우 말고도 전체 양에서 선생님이 더 간단한 방법을 알았어요. 3대 초콜릿 개수. 훨씬 간단한 방법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 반정식 풀이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해결하고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했어? 이 식은 3분의 1 x 마이너스 3은 지승이 먼저 3분의 1 x는 지승이가 여기 전체 6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전체 6분의 1 더하기 남은 것 아니 그냥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x를 3대의 초콜릿 개수라고 했을 때 전체는 그럼 x가 되겠죠? 그럼 각각 승우 빼고는 그 x를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승우는 4개를 먹었다는 것은 뚜렷하므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왜 x를 뺐냐면 지금은 지승이를 x를 뺐다고? x 마이너스 이 식을 했냐면 지금 지승이를 구하기 때문에 지승이의 초콜릿 개수 여기서 x 마이너스 나머지를 하게 된다면 남은 건 지승이 초콜릿 먹은 초콜릿 개수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약분하고 더해주면 먼저 우변은 가만히입니다. 괄호는 어떻게 식을 정리한 거예요? 식을 여기서 먼저 여기서 약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똑같이 전체 12분의 1으로 즉 6분의 1을 먹은 거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3분의 1이 없어졌고 3분의 1 x를 각각 이렇게 여기서 먼저 6이 됐잖아요. 6분의 1x요. 네. 근데 6분의 1에 곱하기 4를 해줬습니다. 6분의 1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분의 4죠. 네? 만약 이 6분의 1이 됐잖아요. 그리고 통분을 해줬을 때다. 그래서 24분의 3x 더하기 4 플러스 24분의 4 플러스 24분의 8x가 됩니다. 그것은 즉 3분의 1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24분의 15x가 나옵니다. 더하기 4는 즉 3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약분을 하게 되면 8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1x는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즉 이걸 풀게 되면 24분의 9 빼기 24분의 8 분의 x는 1이다. 즉 그럼 x는 24라는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24분의 1 24분의 1 x는 1이기 때문에 x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답은 24개가 나옵니다. 8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1 x가 식이 지금 정리가 됐죠, 그렇죠? 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야? 이거요? 네. 이거는
먼저 여기서 이거 했을 때 나온 값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 아래줄로 정리되는 과정. 이거요? 네. 이거는 여기서 이거로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먼저 8분의 3 x잖아요. 둘 다 x이기 때문에 x를 먼저 괄호를 쳐주고 둘 다 어차피 x를 곱하기 때문에 괄호 쳐준 다음에 여기를 각각 분수로 통분을 하게 되면 24분의 9 마이너스 24분의 8이 돼요. 그거를 x를 묶는다고 표현해요. 네, 묶는 거. 분배를 묶은 거예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이 있어요. 아니 근데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래요. 더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여기 윤지는 6분의 2를 먹었고 지승이는 6분의 1을 먹은 거잖아요. 먼저 처음에는. 그쵸? 전체 6분의 1이죠. 그렇게 되면 6분의 1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왜? 아니야. 잠깐만요. 6분의 1 왜 3이요? 먼저 6분의 2잖아요. 윤지는 전체 6분의 1을 먹은 거고 먼저 지승이는 6분의 1 거기 남은 것이죠. 잠깐만 다시 설명해봐. 윤지는 전체의 3분의 1이잖아요. 즉 네. 6분의 2. 그렇죠? 그리고 지승이는 전체 6분의 1이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되면 먼저 2분의 1 둘을 합해 윤지랑 지승이 합해는 2분의 1이 되죠. 왜 또 2분의 1이요? 윤지 더하기 지승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남는 것을 빼게 돼요. 지승이가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남는 것을 빼게 되면 남는 게 몇 개 남았는데? 아니 남는 게 만약 없다고 치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응? 문제에 남는 게 없다고 나와 있었어? 아니요.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20대로 합시다. 아니야, 그렇게 얼버무릴 게 아니야. 너가 생각했던 걸 어떻게 구현을 해볼지를 아니 생각해. 제가 생각한 거는 응. 이게 딱 6분의 1 했을 때 전체가 18이었다면 딱 왜 이게 가정이야?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걸 했을 때 원래 처음 생각은 이걸 6분의 2 있잖아요. 6분의 1 있잖아요. 빼면 6분의 1이잖아요. 여기 차는 3이잖아요. 6분의 1은 3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6분의 1과 3이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그냥 전체 6분의 1. x가 빠졌잖아.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답이 씨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답이 24. 그런 거 그렇지. 잘 되고. 왜냐면 남는 것까지 그렇겠지. 포함 안 하기 때문에. 남는 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난 거죠. 남는 건 여러 개를 생각을 해볼 수 이제 있어. 남는 게 1이 추가된다면 그러면 이제 4가 되면서 이제 14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식을 스스로 풀어내봄으로써 이게 맞는지 다른지 틀린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지.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네. 뭔가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네.